기다렸지? 여름 특집 미스터리 19, 17일을 공개합니다. 상어 수족관의 모모 미스터리. 전 기자의 2025 최신 미스터리 파일. 바로 얼마 전인 2025년 1월의 어느 날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한 수족관에서 과학적인 상식을 깬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하며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알이 나왔어요. 우리 상어 수족관에서 새 생명이 나오다니 말도 안 돼. 아니 상어들이 그럼 굉장히 오래간만에 저 수족관 안에서 짝짓기에 성공을 한 겁니까? 오래간만에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예. 근데 원래 그러라고 암수 같이 넣어놓지 않나요? 그러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자손 번식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죄송한데 아니 수족관이 생명을 다루는 데고 네. 생명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놀랄 일입니까? 저는 약간 이게 놀라는 게 더 이상한데요. 놀랍게도 이 수족관에는 암컷 상어만 존재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암컷만 있는데 지금 알이 부화했다는 게 이게 좀 약간 믿기진 않거든요. 아니 어떻게 암컷 사이에서 알이 생겨요? 생물학적으로 암수 사이에서 이새가 태어나는 게 자연의 이치죠. 이 상식을 와장창 깨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암컷들 사이에서 태어난 미스테리한 상어 요코는요. 약 8개월 전 수족관들의 직원들이 발견한 알에서 부화했습니다. 수족관 관계자는 수조에 있던 암컷은 분명 3년 이상 수컷 상어와 접촉한 적이 없다니까요? 요코의 부활 자체가 미스테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현상을 본 과학자들은 수컷이 필요 없는 희귀한 번식 형태이거나 상어가 짝짓기를 한 후에 암컷이 수컷의 정자를 저장해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름의 과학적인 추측을 내놓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남녀 관계는 당사자들만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라는 거야? 남이 없어요, 남이. 남이 없다고요. 남이 없다고. 네. 아니 당사자들만 알겠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당사자가 암컷밖에 없다니까. 아니 수족관에 없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그랬어요. 남녀 관계는 당사자. 남이 없다니까요. 암컷 상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상어 요코. 과연 그 수족관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진화 과정이 존재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렸지? 여름 특집 미스터리 19, 16위 공개합니다. 미국 해저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몽. 자, 오 기자의 미스터리 월드 투어. 미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심해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약 3,300m 깊이의 깊은 바닷속으로 투입됐던 미 해양청의 해저 탐사 로봇. 그런데 아니 저게 대체 뭐지? 난 처음 보는데. 나도 20년 동안 심해 연구하면서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자, 바닷속에서 황금을 발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진 보시죠. 이거 뭐 누가 빠뜨렸겠지 뭐. 황금이야 저게? 네. 각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미국 해저에서 발견된 일명 미스터리 황금알. 지름 10cm가량의 매끄러운 이 금색 표면은요. 발견 당시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찢어져 구멍이 살짝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거 뭐 잘못 건드렸다가 뭔가 이상한 거라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정말 혹시 지구상에 없었던 물질 아니야? 자, 흥분한 탐사대는 해저 탐사 로봇을 조종해 이 미스테리한 물체를 조심스럽게 찔러봤지만요. 부드러운 질감만 느껴질 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 자, 바닷속에서 발견된 이 미스테리한 황금알. 정말 처음 보는 비주얼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드러운 부드럽다니까 금은 확실히 아니네. 맞아요. 금은 아니네 그럼. 말랑말랑했어. 생물인가 그럼?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미스테리한 점은요. 이 물체를 조심스럽게 물 밖으로 건져냈는데 그랬는데 이 미스테리한 황금알은 물 밖으로 나오자 와르르 구체 형태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만 여전히 매끄럽고 반짝거릴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성분을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미스테리한 정체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요. 그저 생물학적인 무언가라는 것밖에는 추론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심해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생물종이 많기 때문에 신종 생물일 가능성도 높다는 가능성을
남겨뒀고요. 이 표본을 더 정교한 도구를 사용하는 실험실로 가져가 새로운 종과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좀 더 연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3,000m 밑에서도 뭔가 사는구나.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게 좀 개체가 모여 있다거나 그러면 좋은데 이게 정말 딱 하나만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어딘가 상상할 수 없는 데서 왔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요. 외계에서 온 생물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미국 심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황금알. 대체 이 정체가 뭘까요? 자, 기다렸지? 여름 특집 미스터리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칠레 미스터리 모모 실종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따끈따끈한 특종은 약 한 달 전 세상에 알려진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칠레 북부 라세레나의 한 공립묘지. 아, 이상하다. 아, 왜 묘지 개수가 안 맞지? 안장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묘지는 어디 있는 거야? 유골은 또 어디로 간 거고? 유골이 사라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3월과 4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문서에 기록된 묘지 수와 실제 묘지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 그 개수가 유골 한 구도 아니고 무려 15구나 해당한 겁니다. 어머. 한마디로 유골 15구가 감쪽같이 사라진 미스터리 유골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야, 이거 칠레판 파묘네, 파묘. 파묘죠. 야, 신기하다. 아니, 이게 너무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말이 되나? 15구면 사실 많은 거잖아요. 너무 많은 거죠. 뭐 신고를 했는데 아직 묻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뭐 어쩌다 하나는 그럴 수 있는데 15개는 좀 그럴 가능성 없지 않아요? 자, 이 사라진 15구의 유골은 추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유골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유골을 감췄다면 누가, 왜 그런 걸까요? 한 감사위원 관계자는 공동묘지 내부자가 유골을 몰래 팔아넘겼거나 누군가 유골을 훔쳐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부 유출 또는 단순 절도 사건에 초점을 맞췄지만요. 일부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 사탄 숭배자들이 유골을 모셔놓고 의식을 거행한 겁니다. 사탄 숭배 의식에 분명히 연루돼 있어요. 일부 현지 주민과 SNS에선 사탄 숭배 의식과 관련한 묘지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섬뜩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칠레와 멕시코에서 사탄 숭배자들의 의식을 위한 유골 훼손 및 절도 사례가 있었기에 사탄 숭배자들의 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내부 유출, 유골 도난, 사탄 의혹까지 확산된 가운데 관계자는 모든 시나리오를 열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뭐 과거에도 저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사탄 숭배자의 소행이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야, 근데 15구의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굉장히 사후적으로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간 거지? 칠레 공동묘지 유골 실종 미스테리. 유골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다렸지 여름 특집 미스터리 19 10위 공개합니다. 30여 년간 수수께끼로 남은 모모의 정체. 자, 이번 미스터리 월드 투어는요,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8년 6월 6,000피트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조종사 트랙 스미스. 그런데 저기 땅에 뭐가 있어요? 자, 미스터리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 그 정체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요. 나스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스카보다 잘 그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진짜 좀 그림 같네요. 마치 원주민을 형성한 것 같이 보이는 이 그림은 약 4.2km의 무척 큰 키와 전체 윤곽의 길이는 무려 28km. 야. 너무 거대하다 보니 대지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공중에서 올라가서 봐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지상화입니다. 와, 진짜 엄청 크다. 그 나스카 지상화보다 더 잘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스카에서 연습하고 여기 와서 실력 발휘한 것 같아요. 두 분 기자님 말씀처럼 네. 이 그림을 보시면 페루 나스카 사막에 새겨진 나스카 지상화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새겨진 곳은 페루가 아니고요. 뭐야? 다름 아닌 호주입니다. 호주? 야, 또 이분들이 날아다니셨구나. 아, 저 그림분이 외계인 날아다니지. 이 그림은 호주 남부의 작은 마을인 마리 마을 인근 사막에서 발견. 마을 이름을 따 마리맨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요. 발견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정작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어떻게 그렸는지는 오리무중. 젖은 땅에 저거 어떻게 그려? 자, 전문가들은 여러 위성 사진들을 분석한 끝에 이 그림의 형체는 1998년 5월 27일에서 6월 5일 사이 갑자기 처음 나타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에? 이 그림이 넓디 넓은 사막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당시 진행된 경찰의 정밀 조사 결과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았고 와. 발자국이나 타이어 자국 또한 식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며칠 사이에 갑작스럽게 생겨났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해. 그게 미스터리인 거죠. 저게 이상하긴 하네. 예. 응. 현재까지 약 30년 가까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마리맨의 원작자 찾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자, 마리맨의 주인님 어디 계신가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오 19 4위 공개합니다. 어느 마을에 600명 실종 미스테리. 만약에 말입니다. 한 마을에 거주하는 600여 명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다. 60명도 아니고 집단 자살 사건도 아니고. 600명. 그러니까 아니 뭐 동네 한 명만 사라져도 난리 나는데. 6명만 사라져도 난리 나죠. 그렇지. 이 이야기는 1923년 2월 브라질의 호어베르데라는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웃 마을 주민들은 원래라면 호어베르데 마을에서 왔어야 할 무역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요. 이에 호어베르데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느껴지는 건 오직 고요한 바람 소리뿐. 선착장과 주택, 상점들은 물론 거리 어느 곳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강도나 재난은 아니었던 게요. 마을 사람들이 사용했던 소지품과 식량은 모두 그대로 어떤 약탈의 흔적이라든가 여행을 떠난 흔적도 없이 오로지 사람들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마을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원래 다른 마을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폐쇄적인 마을이 아니라는 건데. 늘 교류했던 마을이에요. 그럼 소지품하고 식량하고 뭐 이런 걸 집에다 다 두고 저렇게 떠나는 게 말이 되나? 이웃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호에베르데 마을을 조사한 경찰은 텅 빈 학교에서 유일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권총 한 자루. 그리고 조사 결과 이 권총은 불과 하루 전날 발사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기묘한 것은 학교 칠판에 쓰여 있던 미스테리한 메시지. 구원은 없다. 이게 약간 종교적인 어떤 그런 미스터리 아닐까요? 수사당국은 한 번에 사라진 6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에 대해 추격을 이어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디에서도 주민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오랜 세월이 흐른 데다 정확한 근거나 증거가 없다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선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600명 마을 주민들. 그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 애초에 존재하기나 했던 걸까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오 19 3위를 공개합니다. 공포 영화가 현실이 되는 뭐뭐. 이번에는 대만에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공포 영화가 현실이 되는 바로 이곳입니다. 에이. 학교는 버려지면 일단 무서워요. 학교라고요. 학교 아니에요? 학교 같아 보이는데. 학교면 너무 수위가 낮죠. 저기는 뭐 대낮에도 못 가겠다.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20년 넘게 방치되었던 이곳은 타이난시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흉가. 대만의 4대 흉가로 손꼽히는 대만판 곤지암 싱린 병원입니다. 1975년 문을 연 싱린 병원은 당시 타이난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는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 건물을 증설할 정도로 잘 운영됐지만 사기기로, 의료 과실 등의 문제로 1993년 병원은 폐쇄. 이후 싱린 병원은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고요. 버려진 주사기와 약, 으스스한 분위기의 병실도 그대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 뭐야? 귀신이다!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한 남학생이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승린병원 4층에서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을 목격하는 거 아니야. 병원 5층에서 할아버지 귀신이 서성이는 걸 봤다니까요. 7층에는요, 청소하는 아주머니 귀신도 있었어요. 승린병원 각 층에서 정체불명의 온갖 귀신들을 목격. 그리고 시체 안치실에서 와서 구해줘, 와서 구해줘. 구해달라는 귀신의 소름 끼치는 음성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문 닫은 병원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니까. 거기 의료과실로 죽은 억울한 영혼들이 출몰한다잖아. 병원 철거하려던 개발자들이 차례로 죽은 거 몰라? 근처에도 가지 마.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의료과실로 죽은 영혼들은 진짜 억울하지. 저걸 폐쇄해버리면. 저게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죽었다니까. 왜 이 증거를 없애? 어허, 나 억울하게 죽은 거 어떡할 건데. 맞아, 그럴 수 있지. 여기도 대만 너튜버들이 많이 가겠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대만의 너튜버가 싱린 병원에 들어가 찍어온 생생한 영상을 공개드리겠습니다. 저 계단에 진짜 저 군자 못지 않다. 저 분위기. 아유. 꼭 저런 데 가면 복도 어디서 막 소리 나. 뭐. 그럼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지 뭐 조명이 없는데. 그럼. 그런데 20년 넘게 방치되던 싱린 병원이 2018년도에 드디어 매각됐다. 깜짝이야, 뭐야. 에이. 나보고 맨날 뭐라 그러더니 어디서 떨어졌어? 이거 없었는데? 나는 얘가 놀래서 더 놀래는 거야. 매각? 깜짝이야, 뭐야. 아니 형 안 놀랬겠어? 손이 떨어지는데? 이 와중에 내 쪽으로 안 떨어져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든다. 저도 이기주의자. 미안해. 미안하다, 무슨 떨군 진짜. 거지? 니네 진짜 꿈에 내가 나올 거야 아마. 찾아갈 거야 내가. 개꿈이네. 자 어쨌든 2018년도에 드디어 매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곳에 혼들을 잘 달래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대만에 가시게 된다면 그 주변엔 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아직 그 털을 떠나지 못한 존재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